자, 미적 보겠습니다. 미적의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뭐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래요. 자, 먼저 일반적인 함수를 하나 그려봅시다. 자, 함수가 있어요. 자, 뭐 그래도 우리가 고2니까 조금 2차 함수 정도는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2차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함수를 그려봤고요. 자, 극한이란 개념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얘를 선생님이 3이라고 해볼게. 자, 그럼 극한이란 개념은 뭐냐면 함수값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한은 매우 많이 가까이 근접하는, 옛날에 근사값 배웠지? 그런 개념보다 더 넘어서 매우 가까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향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출발해서 우주 밖으로 걸어가고 있어. 그럼 1년 뒤에는 어디쯤 있을까? 뭐 대기권에 있겠죠? 100년 됐어. 달까지 갔겠죠, 걸어서. 그치? 1000년 됐어. 어디까지 갔을까? 한 목성 갔을까? 그 다음에 한 1조 년 됐어. 그래도 우주 밖을 벗어났을까? 아니죠, 그쵸? 그런 개념이 극한에 대한 얘기들이야. 우리가 그런 걸 플러스 방향 쪽으로 계속 무한히 가는 것을 플러스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방향으로 무한대로 계속 가는 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하고요. 이해됩니까?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의 무한대는 이해하기 편한데요. 특정 점으로도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쓸 수 있어요. 자, 봐봐. 선생님 옆에 TV가 있죠? 선생님이 TV에 손을 뻗어서 닿으려면 몇 초가 걸릴까 생각해 보는 거야. 금방 닿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천천히 가면 좀 늦게 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가는 간격을 매우 잘게 쪼개보면 선생님이 100년이 걸려도 여기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10,000년이 걸려도 TV까지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 이해되니? 무슨 개념이지? 이해돼? 매우 잘게 쪼개서 칸을 쪼개보면 여기까지 가는데 무한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이런 걸 우리가 극한의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함수에서 바라보자면 어떤 특정한 x값이 있을 때, 자, 여기로 다가가는 방법은 몇 가지 방향이 있을까?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겠지. 맞니? 자, 그럼 왼쪽에서 다가오는 x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를 타고 요렇게 다가오고 있을 거야. 그치? 이해되니? 자, 얘를 한번 써보면, 자,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리미트라고 얘기합니다.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3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 그치?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에서? 3보다 작은 쪽. 다시 얘기해서 멀리 보면 마이너스부터 출발해서 3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이걸 우리가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극한에서 좌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바로 좌극한의 표식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뭐에 대해서?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x가 3으로 왼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어. 이게 좌극한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라. 뭐라고 얘기해? 좌극한에 대한 개념이 된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우극한을 표시해 볼게요. 자, 얘는 저기 멀리 보면 플러스 방향 쪽에서 우리가 특정한 지점인 3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고 있는데 플러스 방향 쪽은 우리가 요렇게 뒤에다가 플러스 써주면 우리가 방향성을 알 수 있겠죠. 얘를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뭘 따라서?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오고 있을 거야. 맞니? 자, 만약에 우리가 3에서의 지점의 값을 여기를 3,5, 3,-5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되니?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좌극한은 어디로 향해 가요? fx의 결국값은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마이너스 5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관측이 가능하겠지. 다시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가지만 방향성을 관측해보면 선생님의 손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TV를 향해 가고 있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우리가 좌극한을 추적해봤더니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점점 가까워져 가는지는 관측이 가능하다고. 그치? 어디로?
마이너스 5로 가까이 가고 있어.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5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우극한은 어디로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얘도 마이너스 5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죠. 얘도 마이너스 5야.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자, 좌극한 3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의 값은 마이너스 5야. 그쵸? 자, 3으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5죠. 자, 특정점으로 가까이 갈 때는 왼쪽과 오른쪽에 방향성이 두 가지가 생긴다. 그쵸? 근데 지금 어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게 됐어요? 같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얘를 수렴한다 얘기합니다. 자, 수렴한다는 것은 하나의 점 혹은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자, 하나의 값 또는 하나의 점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이외의 것들은 반대의 개념인 발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렴과 발산이 있는데 수렴이 뭐라고요? 하나의 값, 하나의 점으로 가까이 갈 때 얘를 수렴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방향성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점으로 가까이 간다는 걸 살펴볼 수 있지. 그럼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때 얘를 수렴값 또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다른 경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fx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2,5고요. 여긴 2,1이야. 자, 여기에서의 좌극하는 2에 대한 좌극하는 어디로 가고 있죠? 그쵸? 좌극하는 이쪽 방향이죠? 5를 향해 가고 있고요. 자, 2에 대한 우극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관측이 됩니까? 1을 향해서 가고 있죠. 맞아요? 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은 각각 존재해요. 그쵸? 근데 따져보면 두 개의 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럼 결국에 리미트 2라는 개념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볼 때는 몇 개의 값이 나와요? 두 개의 값이 나왔잖아. 근데 수렴하려면 한 개의 값만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수렴한다는 건 한 개의 값이고 그 이외의 상황은 모두 발산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라고 얘기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해서 같은지 확인해 보란 얘기고, 지금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5와 1로서 다른 값이 나왔지? 그럼 수렴하지 않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해?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극한 값이 없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내용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책에다가 정리해 놓으세요. 불필요한 갖고 와서. 어? 불필요한 갖고 와서. 그래. 삼색골 갖고 여기 있어. 자, 지금 처음이 중요해요.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물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극한이라는 것은 도달값이 아니다. 가까이 가는 값이다. 어렸을 때 배웠던 근사값과 같은 개념인데 매우 가까이 가는 값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 그리셨나요? 아니요. 빨리 적어. 이상 이해되니?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다 적었지 이제? 뭐 이렇게 오래 적는 거야? 아니 다 적었어? 쌤이 좀 많이 적었잖아요. 뭘 많이 적어. 몇 줄 된다고 이거. 아 밑에 적었지. 자, 다 못 적은 거는 나중에 동영상 보면 다시 한번 채워 넣으시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렴한다. 이제 이런 단어 나오면, 하나의 점으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수렴해야지만 수렴값 혹은 극한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하나의 점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수렴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전부 다 발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극한값의 존재. 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치해야 돼.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얘기해주고 있고요. 밑에 보면 성질 있죠. 자, 성질이 나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성질이 나오고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이야. 자, 두 함수 fx가 둘 다 x는 a로 가까이 갈 때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건 둘 다 수렴한다는 얘기겠죠? 자, 모두 수렴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성질들을 쓸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봅시다. 더하기 빼기에 대한 분배가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밑에는 실수배죠? 실수배를 밖으로 빼서 나중에 계산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함수의 곱셈에 대한 전체 극한은 두 개 다 수렴한다면 이렇게 따로 분배해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곱셈에 대한 성질이 성립한다는 건 나눗셈에 대한 성질도 성립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왜 곱셈과 나눗셈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눗셈에도 분배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 됩니다. 성질이. 자, 이번엔 기본 문제를 가지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봅시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함수는 4로 수렴해요 라고 적어놓은 거지. 그 다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 함수도 2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 둘 모두 다 수렴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성질들을 쓸 수 있겠죠. 분배가 가능하니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3f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4gx라고 분배가 가능하고, 자, 그 다음 앞에 있는 실수배들은 뭐가 가능하다? 밖으로 빼서 나중에 계산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써보면 3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마이너스에 4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라고 정리가 가능하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리미트 fx 값과 리미트 gx의 값을 4와 2라고 주고 있으니까 3 곱하기 4 빼기 4 곱하기 2라고 계산이 가능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2에서 8을 빼니까 얼마? 4. 아, 위에 제시한 저런 모양에서의 전체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은 4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1분 드릴 테니까 직접 계산해 보세요.
다 해보셨나요? 잠깐만요. 그러다 필통에 쏙 들어가는 거 아니야?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기 전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방금 배우신 특정 점물의 극한값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특정 점물의 극한값은요, 우리가 극한값과 함수값은 다르다고 얘기했죠. 근데 아까 보시면 결국에 극한값을 갖게 되면 뭐랑 일치하게 됩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 그치? 맞니? 그래서 우리가 특정 점에 대한 극한값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은 자, 대입하면 그게 문제가 없으면 극한값이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대입했는데 당연히 바로 극한값 나오는 문제를 주진 않겠죠. 대입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문제라는 것은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분모가 0이 되면 수학적으로 불능이죠. 그럼 얘를 헤쳐나가려면 분자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능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자, 그럼 0분의 0꼴이라고 얘기하고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치유를 해주면 돼. 그 치유라는 것은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벗어나는 건데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약분에 의해서 치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치유가 끝났으면 다시 대입하셔서 문제가 없으면 그게 극한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얘만 반복하시면 특정 점의 극한값은 모두 풀리게 됩니다.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특정 점의 극한값. 다 적으셨나요? 네. 하은이 적었어? 아니요. 다 적었어요. 자, 이거 한번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에 1번 봅니다. 자, 2번에 1번과 2번은 특정 점으로의 극한값이죠.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그쵸? 그러면 대입해서 문제가 없으면 극한값이라고 얘기했잖아. x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볼까? 분모가 뭐가 돼요? 0. 분자에도 대입해봐요. 4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니까 0 되죠. 대입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형태잖아. 그치? 그 다음 뭐 하라고? 치유하라고 얘기했지.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걸 치유해야 되는 거야. 그치? 분자에도 뭐가 있겠어? x-2라는 인수가 반드시 있겠죠. 자, 분자를 인수분해해보면 뭐가 됩니까? x-2와 x-4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0을 만드는 인자를 치유해주는 거라고. 그럼 뭐가 남아? x-4가 남죠? 치유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대입해서 문제가 없으면 극한값이라고 얘기했죠?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그게 바로 극한값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양가로 2번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특정 점에 대한 극한값이네요. 그쵸? 자, 대입해 봅시다. 분모 뭐가 돼요? 0 되네요. 분자에도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0이 되지. 자, 그럼 분자에 있는 것들 중에 해석해서 분모와 약분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지만 극한값을 걷어낼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 분자가 어떤 상태야? 2차 다항식이 아니라 루트가 있네?
그러면 유리화를 하면 됩니다. 자, 분자에 있는 루트를 한번 유리화를 해볼게요. 분자에 있는 루트를 유리화하면 분모와 분자에 뭐를 곱해주겠어요?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분모와 분자에 곱했겠죠? 그럼 분자는 뭐가 남습니까? x 플러스 3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이 남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보이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됐던 0을 만드는 인자가 약분이 되죠. 치유가 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대입해서 문제가 없으면 극한값이라고 얘기했죠. 자, 1을 대입해보면 얼마가 되죠? 4분의 1이 남았죠. 얘가 바로 극한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2번에 1번과 2번을 다시 자기가 직접 풀면서 연습해 봅니다. 하은이 여기 앉으라니까. 그래서 잘해요. 다 해보셨어요? 자, 특정점의 극한값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대입해서 문제가 없으면 극한값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꼴이 발생한다고? 0분의 0꼴, 음꼴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한다? 분모가 0이 되는 부분들을 약분으로 해결할 텐데 분자가 다항식이면 인수분해할 것이고 분자가 루트면 유리화해서 그 안에서 분모와 똑같은 인수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에 3번과 4번을 풀기 위해서 다시 개념을 더 추가로 정리할게요. 자, 2번에 3번과 4번은 x가 무한대로 갈 때죠. 그렇죠? 맞나요? 자, 무한대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걸어서 우주 끝까지 걸어가 보는 건데 끝이 없지? 무한대가 볼 때는요, 봐봐. 1이라는 숫자나 1조라는 숫자는 무한대가 볼 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봐봐. 여기 있는 콩만한 쓰레기나 그거보다 조금 더 쓰레기나 둘 다 보면 아주 작은 쓰레기로 보이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무한대가 바라볼 땐 1이나 1조나 1경이나 다 똑같은 작은 수로 보이게 될 정도의 아주 큰 상태값을 무한대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물어볼게요. 무한대랑 무한대 더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잠깐만, 0이네. 무한대랑 무한대 더하면 뭐가 될 것 같아? 무한대가 될 것 같지? 그 다음 무한대랑 곱하기 무한대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무한대 될 것 같잖아. 그치? 맞죠? 아무 의심이 없어. 그럼 다시 봐봐. 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뭐가 될 것 같아? 0일까? 무한대일까?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일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죠? 그 다음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눠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1이 될까? 아니면 분자가 커서 무한대가 될까? 아니면 분모가 커서 0이 될까? 얘도 애매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그냥 클리어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애매한 형태들, 이 두 가지 형태가 여러분들 문제가 푸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리해드릴 내용들은 잘 보세요. 자, 먼저 문제가 되는 내용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적지는 마시고요. 자, 무한대꼴의 무한대꼴을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지. 그쵸? 잘 봐. 야, 근데 차수가 다르지. 그쵸? 자, 둘 다 1을 집어넣으면 어때? 1분의 1이죠.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4지. 얼마 차이 안 나 그래도, 그치? 근데 1조를 집어넣으면 1조분의 1조의 제곱이 되죠. 근데 무한대가 볼 땐 걔는 아주 작은 숫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제곱꼴의 크기니까 분자는 어떻게 돼요? 매우 커지겠지. 잘 들어. 무한대는 어떤 값이 아니라 상태야.
그러면 선생님이 도식화해 볼게요. 분모는 x의 1차고 분자는 x의 2차죠.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한다면 무한대분의 이런 무한대가 될 거라고. 어떤 무한대의 상태가 더 큽니까? 2차 분자에 있는 무한대 상태가 더 크지? 자, 그럼 봐봐. 분자의 무한대가 큰 무한대라고 한다면 분자가 보일 때 분모는 뭘로 보일까? 작은 그치? 1이나 1조나 얘나 똑같이 보일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이거 하면 뭐가 나오겠어? 무한대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어때요? 분모의 무한대는 이만할 거고 분자의 무한대는 요만하겠지. 자, 분모의 무한대가 볼 때 분자는 뭐랑 마찬가지야? 1이랑 마찬가지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얘는 무한대분의 1을 해석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지. 자, 무한대분의 1은 얼마일까? 잘 봐. 자, 10분의 1 얼마죠? 0.1. 자, 100분의 1 0.01 분의 1 0.0000001 그쵸? 무한대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 0.000 뭐에 가까워져요? 0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의 형태들은 0에 가까워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들은 어떤 형태가 돼야 될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지만 무한대를 해석해서 어떤 극한값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요. 자, 리미트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일 때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조가 있어. 자, 그럼 얘를 도식화해 볼까? 자, 얘는 이만한 무한대 더하기 요만한 무한대 분의. 자, 얘는 이만한, 왜 같은 차수니까 크기의 상태량이 똑같겠지. 이런 무한대 플러스 요만한 무한대 플러스 보이지 않는 놈. 이런 거란 말이야. 그치? 야, 그럼 우리가 무한대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가 볼 때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죠? 그럼 분모에는 얘만 가지고 해석하면 될 거고요. 그쵸? 분자에서도 얘가 볼 땐 얘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만 가지고 싸우면 될 거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야,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얘를 해석하는 건 뭐만 남아? 분자에서는 x의 제곱, 분모에서 x의 제곱, 분자에선 얘 둘끼리의 싸움이 될 거란 말이지. 이해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문제 풀 때 대가리분의 대가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싸워보면 뭐가 남습니까? 4가 남지. 이걸 극한값은 4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극한값을 가지려면 일단 뭐를 만족해야 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지만 게임이 되는 거야.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컸어. 그럼 뭐가 돼? 무한대가 될 거고요. 분모의 차수가 더 커. 그럼 뭐가 돼? 0이 되는잖아. 그렇지? 이해돼?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지만 극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상태량의 차이기 때문에 대가리분의 대가리만 비교하면 극한값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번에 다시 책으로 설명할게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우리 공부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모가 0이 되면 해석이 곤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와 분모를 모두 나누어 준다라고 얘기한다. 자, 나누어 봅시다. 분모의 최고차는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어 보면 1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 4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죠. 1조가 되겠네. 그치? 여기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된다면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되죠. 얘도 무한대, 우리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남는 건 1분의 4가 돼서 극한값은 4입니다. 라고 얘기 설명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린 직관적으로 무한대가 상태량인 걸 생각하면서 그냥 대가리분의 대가리가 싸워서 4가 되겠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형태 두 번째가 뭐였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였어. 그쵸?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자 반드시 루트를 포함한 형태가 됩니다. 왜? 방금 배웠듯이 차수가 다르면 게임이 안 되죠. 자, 봐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어.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당연히 무한대가 나오겠지. 그치? 차수가 다르면 얘도 게임이 안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그냥 동일한 차수를 주면 우리가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준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유리화를 하세요. 자, 유리화를 하시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뀝니다. 왜? 유리화는 분모와 분자에 같이 곱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풀라고요? 대가리분의 대가리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무한대에 관련된 문제 형태 마지막 세 번째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일단은 저렇게만 할게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통분을 하시고요. 약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얘도 세 가지 형태도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극한 관련해서 풀 수 있는 모든 유형을 다 개념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나경이 들었니? 큰일 났다, 이제 나경이. 여기부터 이제 다 여기부터 미분까지 다 연결돼요. 다 적었어? 아니요. 왜 이렇게 늦게 정리해? 아니 이게 이래요. 민상이 적었어? 민상이 잘 잤어? 잘 잤는데 저 새끼 저거. 아유, 나경이 같은 놈. 나경이 누군지 알아? 나경이가 누군지 알아? 알고 있네. 한두 마리 부르니까 넌지 안다. 다 적었죠? 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에 3번 봅시다. 무슨 꼴입니까? 대가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분모 차수 2차, 분자 차수 2차니까 싸울만 하지. 자, 그럼 대가리분의 대가리니까 분모의 대가리 3x 제곱과 분자의 대가리 4x 제곱의 싸움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얼마 남아? 3분의 4가 극한값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 4번도 볼까요? 양가로 4번. 자, 얘는 어떤 형태야? 봐봐. 루트 안에 2차죠. 그럼 루트 밖에서 몇 차겠어? 1차겠죠. 뒤에 있는 마이너스 x의 1차지. 차수가 같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지. 그럼 뭐 하라고요? 유리화. 얘는 1분의 이런 식인 거잖아. 그치? 그럼 먼저 유리화를 해주면 분모에 뭐가 곱해져요? 루트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x가 곱해질 거고, 분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되니까 뭐만 남아요? 2x만 남겠지. 그쵸? 자, 그럼 뭘로 바뀌었어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지? 자, 분모의 대가리는 누구예요? 얘가 루트 밖에서 x입니다. 그럼 분모의 대가리는 얘가 같은 크기의 대가리지? 그럼 분모의 대가리는 얼마라고 정리해야 돼? 2x 분의 2x 싸워보니까 1이 나오네. 극한값은 1입니다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지금 이번에 3번, 4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유형을 정리해 보세요. 자, 대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오른쪽에 그림이 나타나 있죠? 자, x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다. 뒤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없으니까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해야지만 이 값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왼쪽은 좌극한. 요렇게 따라오겠죠?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1. 그렇죠? 그 다음 우극한도 검사해 봅시다. 이쪽은 우극한. 요렇게 따라 내려오겠죠? 얘도 1로 가까이 가네요. 그렇죠? 한 점이니까 수렴하고요. 극한값은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항도 한번 분석해 봅시다.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뒤에 플러스 표시가 있네? 뭐야? 우극한에 대한 표시죠. 그럼 여기만 확인해 보란 얘기죠. 그쵸? 그럼 그래프 타고 내려올 거고요.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0에 가까이 가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0.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항도 살펴보겠습니다. x가 1의 좌극한인데요. 그쵸? 여기 보니까 조금 희한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쵸?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자, 1의 좌극한이니까 1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래프가 바뀌었죠. 근데 얘를 편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의 좌극한인데요. 1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면 결국에 뭐가 돼요? 0이 되죠. 0. 그쵸? 자, 그 다음 x값 앞에 부호는 뭐야 지금 여긴? 그냥 양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좌극한과 우극한은 방향성을 얘기한단 말이야. 맞니? 근데 x 앞에 부호가 양수니까 방향성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겠지. 그래서 결국에 해석하는 거 얘가 0이 되는 상황에서의 좌극한을 해석하라는 얘기가 마찬가지겠죠. 이해됩니까? 자, 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 써보면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에 fx를 검사하는 거와 같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되니? 자, 그럼 0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여기를 검사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 따라 올라가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얼마? 2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과 0과 2를 더하면 3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요. 이 부분을 좀 바꿔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고 좌극한인데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었어. 자, 그럼 1을 대입해보면 여기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쵸? 자, 그럼 방향성은 좌극한인데 여기 앞에 x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있지. 그럼 뭐야? 전부 다 집어넣은 걸 반대로 뒤집는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방향성 어떻게 되겠어요? 우극한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 보면 fx가 x가 1보다 작을 때는 위의 함수를, 그 다음 크거나 같을 때는 아래 함수를 사용하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어보는 건 1에서의 극한값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위에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그려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x를 1을 기준으로 왼쪽은 3x제곱 플러스 5라는 함수를 쓰고 오른쪽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쓰는 거지.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특정 점에 대한 극한값은 대입해서 문제가 없으면 극한값인 거지. 그럼 좌극한은 왼쪽 식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8이 나오고요. 우극한은 1을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3 플러스 A. 얘가 일치해야지만 극한값이 있는 거잖아. 그럼 A가 얼마가 돼야지만 일치할 수 있어? 5라고 알 수 있겠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물어보는 거는 뭘 찾아보래요? 2에서의 극한값을 찾아보래. 자, 그럼 2에서의 극한값, 특정 점의 극한값이니까 대입해서 문제가 없으면 극한값이 나와야 되겠지. x가 2라는 위치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4 더하기 10 더하기 2가 되면서 얼마? 16. 문제가 없이 값이 나오니까 이게 극한값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16이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자, 3번에서 자, fx, gx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서 5로 수렴하고 이런 모습에서 3으로 수렴해 라고 되어 있지? 자, 먼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봐봐. 0으로 갈 때야. 0으로 갈 때야. 0으로 갈 때야. 만약 이게 다르면 이거부터 먼저 통일시켜 줘야 됩니다. 같네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힌트의 모양은 x분의 fx의 모습과 x분의 gx의 모습이지. 그런데 문제에선 이런 모습이 아니네? 그럼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위아래다가 x분의 1을 곱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위아래다가 x분의 1을 한번 곱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자, 3 곱하기 x분의 fx 마이너스 x분의 gx 그 다음 분자는 2 곱하기 x분의 gx의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둘 다 수렴한다고 얘기했으니 우리가 성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모든 것이 분배가 되고 실수배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분모는 3 곱하기 5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분자는 2 곱하기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분모는 15 마이너스 3이니까 12가 될 거고 분자는 6 약분하면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세요? 좋아. 자, 그 다음 4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면 바로 풀 수도 있지만 지금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죠. 처음에는 힘드니까 치환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자, 사람은 방향만 바뀌어도 해석이 좀 힘들어지니까 얘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볼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x를 잠깐 우리가 t로 바꿔보면 우린 t가 무한대로 갈 대로 바꿀 수가 있겠네. 자,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대로 바꿨고요. 자, 그럼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식들은 t로 구성이 돼야겠죠? 자, 마이너스 x가 t라고 치환한 식이 있으니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식이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럼 루트 안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할 겁니다. 제곱이니까 그냥 t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t고요. 플러스 4. 그쵸? 자, 밖에 플러스 x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자,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무한대로 갈 때 어떤 모습인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루트 안의 제곱은 루트 밖에서 1차니까 같은 차수끼리의 마이너스니까 싸워볼 만한 거잖아. 그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유리화한 다음에 대가리분의 대가리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유리화하면 분모에는 루트에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플러스 t가 들어갈 거고요. 분자는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남겠죠.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요. 자, 루트 밖에서 t, 여기도 t가 있으니 분모의 대가리는 2t가 될 거고요. 분자의 대가리는 마이너스 3t가 되면서 싸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5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힌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얘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란 얘기죠. 자, 그럼 물어본 것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인데 가지고 있는 건 x 플러스 1분의 x야.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이 안에 들어있지?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힌트를 기준으로 풀어야 될 테니까 일단 이거 쓰고 남아있는 건 옆으로 밀어버리면 되겠네. 이해되세요? 자, 그럼 봐봐. 얘는 수렴하죠? 맞나요? 자, 얘는 수렴할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로서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둘 다 수렴하는 거니까 분배가 가능한 거야. 그렇지? 자, 분배를 해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 곱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1로 쪼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구해보면 앞에 거는 힌트에 나와 있듯이 얼마? 6이라고 나와 있고요. 뒤에 거는 대입하여 문제가 없으면 극한값이지 대입하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값이 살아남네요. 그렇죠? 자, 그럼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물어본 값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